네,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11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등 고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 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유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댁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입구 쪽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 길 괜찮으셨습니까? 예, 좀 일찍 나서서 왔습니다. 예. 네. 어제 그쪽 그 까치고개 쪽에 네. 버스가 그 4대가 네. 얽히면서 네. 4차로 중에 2.5차로가 좀 막혔다고 하는데. 네. 예, 어제 혹시 뭐 퇴근길이나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어제 퇴근하다가 저도 갇혀가지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한 11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정말 예, 위험했습니다. 이제 그쪽은 좀 복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어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사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네. 먼저 지원액이 최대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최대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차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좀 필요합니까? 네, 뭐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저번에 연말부터 홍보가 나가서 되게 다들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 업종이 300만 원이고요. 최대 금액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 제한 업종이 200만 원, 예. 일반 업종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 요건을 입증이 되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공통 요건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소상공인이셔야 돼요. 소상공인이 어떤 거냐면 아시다시피 음식 숙박업은 매출액이 10억 이하, 도소매는 50억 이하이고요. 예. 뭐 근로자 수는 음식, 숙박, 도소매가 5인 이하, 제조, 운수는 10인 이하 사업장을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실 거예요. 저희가 첫 방송했을 때 가장 많이 여쭤보셨는데 올해 2020년도에 개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역시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셔야 된다. 그럼 12월에 개업한 분들은 받지 못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20년에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 12월에 개업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 일반 업종이면 매출 감소 요건을 맞춘다고 하시면 10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제한 업종이나 뭐 집합 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신청 당시에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되고요. 또 대표 한 분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한 분한테만 지원이 되고요. 한 곳에만. 예. 그다음에 공동대표로 계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거기서 예.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 20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11월 24일 이후에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거래 2단계 기준이죠. 그래서 또 덧붙여서 우리 12월 24일 날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스키장, 빙상장, 뭐 눈썰매장, 그다음에 뭐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다른 음식점이라든지 부속 가게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도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뭐 인근의 스키 대여점까지 포함돼서 이번에 집합 금지 업종에 들어가서 3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숙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제한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50% 예. 이내로. 그래서 이분들은 영업 제한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은 없습니다만 일반 업종이죠. 네. 100만 원을 받는 분들인데 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우리 소상공인 희망자금, 새희망자금 하셨을 때 예. 요건들하고 똑같습니다. 19년 이전에 창업하시면 20년 매출하고 19년도 연매출하고 비교해서 감소했으면 예. 충족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20년 개업이시라고 하면요.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서 9월부터 12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한 매출액이 4억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1월 월 평균 매출액 미만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증은 우리 국세청에 신고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를 바탕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우리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다른 부가세 마감이 이게 이번 달 마감이 올해 마감이 내년 2월 15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예. 20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후에 매출액 감소가 없다면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반찬 토론 시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논란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동과 학생 대상 9인 이하의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과 학생 대상 9인 이하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자,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은 17일 이후에 영업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찾아서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속보로 긴급하게 들어온 내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조금 숨통은 좀 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하시고 어느 정도의 경제 생활은 영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 충족해야 된다. 여기까지 네.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금 사실 배달이 호황을 이루면서 네. 오히려 그 치킨집 같은 경우는 더 잘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매출이. 그렇죠. 그런 이제 치킨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치킨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음식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 감소 요건 따지지 않고 200만 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네, 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9시 이후에 홀 영업 못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다른 배달로 해서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네,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언제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우리 버팀목 자금은 1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받게 됩니다. 그 신청을 받고 나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급 시기는 11월 월요일 신청하면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11일에는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12일에는 짝수면 신청받습니다. 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시고요.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버팀목 자금 KR 치시든가 포털창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검색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새해방 자금하고 그 플로우는 다 똑같습니다.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놓고 업종 확인한 다음에 본인 인증 거쳐서 그 받을 계좌 그 번호 넣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3차 긴급고용 안정자금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대상은 첫 번째는 신속 지원이라고 해서 6일부터 문자가 나갔는데 이분들은 1,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받으신 우리 특구 종사자분들하고 프리랜서 분들입니다. 근데 다만 12월 24일, 작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월 24일, 그러니까 24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다만 15일부터 24일까지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3일 이하면 또 지원 대상에 포함되신다고 하니까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1차에도 못 받고 2차에도 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안 받았는데 이번 3차 때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신청을 하셔야 될 분도 신청을 있죠. 하시는데 이번에는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15일 날 별도의 사업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규 수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1월 내로 신청받아서 2월 말 정도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사업 공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상담보다도 좀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5125번님, 저는 집합금지 중인 노래방 직원으로 8월부터 무급휴가 중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정부의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죽을 수 없으니 살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셨는데 혹시 코로나19로 좀 휴급 중인 이런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지금 사실 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사업주 휴업수당 지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는 거지. 예. 그 우리 여기 소상공인 사업장에 일하시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사실 제일 좀 피해를 입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예. 대한 직접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예. 저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 9676번님은 매출 줄은 것을 어느 기간으로 정하나요?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좀 그 매출 감소 기준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20년도 창업하신 기업이 가게가 아니시고 19년도에 창업하셨으면요. 예. 19년도에 우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시죠. 뭐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1년에 2번 그 부가세 신고도 하고 종소세 신고도 하고 하시니까 그거 기준으로 하고요. 20년도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 부가세에 대해서 내년도 올해 2월 15일까지 마감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추후 사후 검증한다고 하니까 예. 국세청 신고소득, 그다음에 국세청에 신고한 거는 왜냐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 계산서가 19년도 거에 다 올라가 있을 거고요. 20년도도 마감 끝난 거는 다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예.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노무 관련 상담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다 보내주시고요. 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좋고 프리랜서인데 저 받을 수 있나요? 뭐든 좋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9번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고용보험 관련 가입 관련 내용인데요. 1차 긴급고용지원금 받고 2차 때는 고용보험 가입 이후로 못 받았습니다. 그럼 지원금 못 받나요? 라고 하셨네요. 만약에 2차 때는 9월 10일 기준이었죠. 예. 9월 1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서 못 받으셨다 그러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판단 시점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던 상태시면요.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혜자에 들어가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날 15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할 테니까 그거 조금 지켜봐 주시면 되겠어요. 예. 네. 3941번님, 프리랜서 직종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학원 강사도 해당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상태로 노무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모든 분들은 그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이 됩니다. 사실 그 노동부에서 예시를 들어놓고 있는데요. 학원 강사분들 그다음에 뭐 학습지 교사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특고나 프리랜서에 해당된다고 첫 번째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3485번님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가판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버팀목 자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분들인데요.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2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도권 안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 지급 대상이 좀 안타깝지만 아니고요. 네. 9636번님, 저희 뭐 매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네네. 고용안정지원금 1차에 지급받았는데 3차에도 나오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개인 택시 기사분들 역시 소상공인이시니까요. 이번에 버팀목 자금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매출 감소 요건만 해당된다고 하시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서 0645번님은 법인 택시기사입니다. 50만 원 지원금 받을 수 있다던데 언제 어떻게 받나요? 라고 하셨네요. 사실 어제 원래는 사업 공고가 나왔어야 되는데요. 어제 사업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까지 재직 중이신 분들한테 최대 그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요. 아직 그 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거는 공고 나오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나오기는 이제 사업 그 공고하고 1월 달에 지원 신청 받아서 2월 내로 지급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급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2월 중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자세한 공고는 곧 나오겠지만 일단 법인 택시 기사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가 공고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9623번님, 특고 종사자 분이신 것 같은데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긴급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보험 설계사분들은 대표적인 우리 특수형태 종사자분들이시죠. 그래서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1차 때, 2차 때 지원 받으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신청 안 하시더라도 지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라고 한 건 어떤 이유인가 하면 그냥 기존에 그 2차 때나 했을 때 지급 계좌가 바뀌셨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해보고 싶으시면 다른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신청 안 하시더라도 지원됩니다. 그 신청 안 하시더라도 15일까지 1월 15일까지는 1, 2차 기수회 하신 분들한테는 전부 다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 다만 15일까지에 순차적으로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먼저 지급받으시는 구조는 맞아요. 예, 뭐 저희 11일 날 뭐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예. 신청했으면 오늘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대신에 신청 안 하시면 13일 이후로 받으니까 15일 전에는 무조건 받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7242번님, 2019년 매출은 없고 2020년 매출만 조금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반대의 경우죠. 19년도 매출이 없으면 도리어 20년대 매출이 있음으로 인해서 증가한 구조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반대의 경우요. 굉장히 안타까운 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비교 대상에서 19년 매출이 0에서 20년 매출이 있다고 하는 거는 플러스가 됐으니까 감소 요건의 반대죠. 예, 증가죠. 그래서 지원이 안 됩니다. 예. 네. 일반 업종이신 분 같아요. 그렇죠. 일반 업종이면 당연히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매출 증가를 했으니까. 대신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은 매출 감소나 매출 증가 따지지 않습니다. 업종에만 해당된다고 하시면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3차 지원금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인데요. 네. 2099번님. 제가 2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순쯤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퇴직금을 터무니없이 줄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대보험 안 했고 월급도 그동안 현찰로만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받는다면 갑근세도 내야 할까요? 내야 한다면 몇 %나 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선 퇴직금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은 제대로 된 계산 금액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어느 정도 못 받으시면 그거를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체불 신고를 해서 그 차액분을 청구하셔가지고 회사한테 받으시면 돼요. 먼저 어느 정도라도 먼저 확보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들 너무 어려우시니까 나는 한목에 다 받겠다고 해서 먼저 그러면 안 받고 노동부 신고해서 다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다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먼저 회사한테 수령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부 신고해서 차액을 청구해서 차액을 받는다. 차액을 회사한테 못 받으면 국가에 있는 채당금 제도 이용해서 그 제도에서 국가로부터 먼저 받는다. 요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은 퇴직 소득세를 떼는 겁니다. 갑근세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제가 눈으로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